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인원스입니다. 자, 오늘 이 세럼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뤄볼까 합니다. 요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세럼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분명히 4.9에서 지금 4.0이 됐습니다. 4.9에서 4.0이 됐는데 왜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어요. 자,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있었던 6월 15일날 새벽 3시에 있었던 이 FOMC 발표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금리 동결이 나왔어요.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고 있고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,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통수를 치는 내용들이 나왔죠.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약 2년 후로 예상한다. 현재는 뭐 스킵이라고 해서 잠깐 뛰어넘는 정도이고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뭐 실수 아닌 실수인가요? 요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지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회의에 대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. 자, 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잡히고 있고 금리 동결도 있는데 왜 7월 달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. 자,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. 자,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식품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. 방금 나온 게 4.0이었죠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9.1이 맥시멈이었어요. 작년 7월이니까 약 11달 동안 5.1%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죠.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근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토탈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달이라는 기간 동안 약간 5.1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,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6.6이었어요. 작년 10월달이었다 이 말이죠. 그럼 작년 10월달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? 자, 8개월 동안 떨어진 수치라고 하면은 6.6에서 5.3이 됐어요. 1.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.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5.1의 대부분은 식품과 에너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식품과 에너지가 왜 이렇게 올랐었냐라고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이 우크라이나, 거기가 피해를 입었죠.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이 쏘고 있는 천연가스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중요한 이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다. 자,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지속화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근원 소비자를 한번 보자고요. 우리가 식품이나 에너지를 떼고 봤을 때 뭐 부동산이나 그 외에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것도 있죠. 뭐 자동차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, 그 다음에 제품 구매 관련해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히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야, 8달 동안 1.3 낮아지는 정도면은 좀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동결을 하지만 좀 지켜보려고 동결을 하지만은
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느리게 잡히는 것 같다. 그로 인해서 내가 혹은 연준 의원들이 7월 이후에 FOMC를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정은 아니고 6월 한 달 동안 또 나오는 경제적인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7월 달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제가 이제 뭐 세럼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뭐 앞에 그 떨어진 이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. 세럼의 이제 좀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세럼이 한 3주 전부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. 뭐 4달, 뭐 4월달, 뭐 3월달, 2월달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개 가능할까, 부활하나, 뭐 운영 재개 다시 열릴 수도, 뭐 그 다음에 고객 자산 청구 웹사이트 공개가 내달 7월 3일부터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FTX 채권단이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. 나 이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달라, 막 이렇게 채권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7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판사의 내용입니다.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완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. 재가동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을 조달하거나 부동산 자금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그에 더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각자 의견이 다를 것인데, 한 가지 가능한 체결책은 고객들의 자금 일부를 향후 거래소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은 고객들의 지금 뭐 채권단들의 이 자금 일부가 다시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FTX가 다시 재개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가능성에 대해 목표 일정에 따르면 3분기 초기 계획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면 3분기 넘어서 한 4분기 23년 말 정도 되면은 거래소 재개장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트는 먼저 많이 보여드리지 않겠어요. 차트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뭐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보다는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세럼은 일단은 바이낸스에 아직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USDT가 있었다가 지금 상폐가 됐고, 세럼은 BUSD 단위로만 거래가 되고 있죠. 그 다음 크라켄도 USD, 그 다음에 쿠코인도 USDT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아무래도 뭐 바이낸스가 1위 거래소이다 보니까 주로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89%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대부분 지갑에 홀드를 해놓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나와 있는 가격대 69원인데 이 69원의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. 거래소가 재개장이 되었을 때 혹은 이 세럼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 가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가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홀드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세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, 거래하려고 하시는 분들, FTX 이 재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이 세럼 코인의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하이스였습니다.